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연예인이 마약을 투약하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약 총책까지 신고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단어도 언급하면서 3번이나 신고를 했습니다. 요즘 마약 사건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도 수사당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시국입니다. 단순 장난 전화로 치부하기엔 연예인, 마약, 총책 이런 단어들을 허투루 넘길 수는 없어서 출동했더니 허위 신고였습니다. 소형 화물차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경찰을 보자마자 냅다 주랭랑을 쳤습니다. 호기롭게 장난 전화할 땐 언제고 뭐가 두려워서 도망치셨습니까? 포천에서 남양주까지 30여 킬로미터를 내달렸습니다. 과속에 신호 위반,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았고 경찰과 시민이 다쳤습니다. 위험천만한 추격전,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광등을 켠 채 도로를 막아선 경찰차. 그 옆으로 소형 화물차가 스치듯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경찰차 석 대가 따라붙자 잠시 속도를 줄이는 듯 하더니 이내 속도를 올려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한밤중의 도주국은 화물차가 안전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어제 새벽 0시 50분쯤. 포천에서 남양주까지 50여 분 동안 내달린 거리만 무려 30여 킬로미터. 경찰관 11명과 시민 1명이 다치고 경찰차 6대와 시민 차량 1대도 파손됐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같이 순찰차에 탑승한 직원한테도 위험한 상황이니까 심적 대비를 하라고 얘기하고 출동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간이 검사에서도 별다른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흐려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모자를 푹 물러쓴 채 혼자 모텔을 방문한 이 남성을 경찰이 5달 동안이나 쫓았습니다. 환풍구에 빨간 불빛이 보인다며 불법 촬영을 의심하는 신고가 들어왔고 경찰이 수색한 결과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였고 경찰이 오랫동안 추적한 거죠. 잡고 보니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에 카메라 7대를 설치했대요. 불법 촬영 영상만 140만 개, 피해자는 280여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영상들 혹시나 유포하거나 판매한 건 아닐까? 피해자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카메라 여러 대를 동원해서 범행을 벌인 게 좀 수상쩍습니다. 경찰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저녁 서울 신림역 인근에 있는 모텔.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혼자 객실에 들어갑니다. 남성은 4시간 만에 객실을 나섰는데 한 달쯤 뒤 같은 방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일범의 소행이라는 걸 파악해 5달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불법 체류 중인 2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월부터 4개월 동안 집과 가까운 서울 관악구 일대 모텔 3곳, 환풍구나 객실 내 컴퓨터 이어폰 단자함 등에 카메라 7대를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의 SD카드에선 3초 분량으로 끊긴 불법 촬영 영상물 140만 개가 발견됐고 경찰이 추산한 피해자만 28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며 유포하거나 판매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A씨가 짧은 기간에 카메라를 여러 대 동원해 범행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해 촬영물을 판매했거나 유포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금감원이요. 이 목소리를 꼭 들어보라면서 실제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릴게요. 이게 알고 들어도 깜빡 속아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3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전문 용어에 주의하십시오. 검찰, 수사관 사칭하면서 공문장이다, 소환장이다, 출석 요구서 이 같은 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낯선 용어들을 마구 나열합니다. 자신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권한도 없다, 피해자를 먼저 안심시킨 뒤에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이거 얼핏 넘어가기 쉽습니다. 금감원은 일단 전화를 먼저 끊고 확인 먼저 하는 습관을 꼭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교묘한 수법 들려드릴게요. 기억해 두셨다가 의심되는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본인께서 어떤 생각으로 협조 못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저희 쪽에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구속영장 집행할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를 협박하는 이 목소리.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무려 12번 신고 접수된 보이스피싱범입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주로 검찰 혹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겁니다. 부탁드린 곳 검찰청의 이정현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고요. 저희 쪽에서 발부해드린 공문장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후 마치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전문 용어를 언급하고 사건 현장에서 본인 명의로 된 증거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를 받으시고 48시간 이내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셔도 되시고요. 수상함을 감지한 피해자에게는 소환장을 발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습니다. 수사 안 하실 거면 제가 소환장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울 리가 없네. 소환장 발부하겠습니다.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 본인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심시키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저희 사법기관에서는 유선상으로 본인이 계좌번호, 주민번호 같은 거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아무리 사법기관이라도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여쭤볼 권한은 없습니다. 이때 고립된 장소로 유도해 주변의 간섭이나 도움을 차단하는 것도 사기범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주의하실 점은 녹취하는 과정에서만 19시에상 제3자의 목소리나 소음이 들리면 증거 자료 채택이 어렵다 보니까요. 최대한 조용한 공간에서 녹취 부탁드리겠는데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가 검사 신분증을 보여달라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욕설을 퍼붓는 사기범도 있습니다. 아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홍승이요. 야이 정말 뒤지고 싶어. 본사님 이렇게 욕을 하시면 됩니까? 사기범의 목소리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해당 번호의 이용을 중지시켜 추가 범죄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여 범죄를 입증하는 등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지난주 경기도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의혹이 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보도 이후 일주일 사이에 피해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벌써 240건을 넘어섰고요. 추산되는 피해 금액만 400억 원이 넘습니다. 임대인은 50대 정 씨 부부입니다. 10여 개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수십 채의 집을 임대했는데요. 전세가가 떨어지자 재정 상태가 나빠졌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이들 부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강제 수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피해 세입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임대업자 정모 씨 부부의 입장문이 올라왔습니다. 고금리의 전세가가 급락하면서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해명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경찰 그런 거 피하려고 그냥 올린 것 같다. 한 7월부터 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월세 어디다 내냐고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거는 답변을 했대요. 50대 정 씨 부부는 10여 개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40여 채 빌라를 경기 수원과 화성 등에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난 2020년에서 재작년 사이에 세워졌다가 전세가 하락으로 최근 재정 상태가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피해 세입자가 660여 세대에 자체 집계한 피해 액수가 453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세입자 고소 60여 건을 토대로 사기 혐의로 정 씨 부부와 그 아들 그리고 소유법인 등 모두 5명을 입건했습니다.